타피카와 버번. 이것도 뭐 커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티피카. 안녕하십니까. 커피를 큐레이션하다의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. 대리 황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손발이 이렇게 안 맞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일단 먼저 자축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1만 명 돌파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매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도. 좀 신기하더라고요. 오히려 홍보를 더 하라고 유튜브에서 뭐 축하한다면서 막 카운트돼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도 날라오고 이벤트도 하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? 제가 지난주에 그 운남을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운남 생두를 좀 얻어왔습니다. 그때 제가 마셨던 거 보셨죠? 굉장히 혼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좀 얻어왔는데요. 그게 양이 되게 작아요. 되게 작아서 그래서 소량으로 몇 분들한테만 저희가 이 이벤트를 해서 당첨된 분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적으니까 뭐 우리 해머드릴 정도 블렌딩 원두도 네, 그렇게 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벤트는요, 나중에 우리 게시판 있죠? 그 밑에 설명란 있죠? 설명란에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기분 좋으면 뭐 더 줄 수도 있지? 응? 뭐 로스팅 팀장님한테 얘기를 잘 해보고 로스팅 팀장 좀 괴롭겠지만 뭐 안 되면 제가 할게요. 안 되면 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게 좋으니까요. 자, 일단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주제는요,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제가 뭐 여기 설명은 우리 황인정 대리가 좀 많이 할 거고,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되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뭐 진짜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. 물론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광고를 보면 뭐 100% 아라비카, 요즘 특히 한 2, 3년 전부터 뭐 맥심 뭐 아라비카 100%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오잖아요.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. 근데 그 100% 아라비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? 아니면 로부스타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?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. 특히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 아라비카냐 로부스타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. 근데 또 로부스타라고 안 좋진 않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설명 전에 좀 사족을 좀 드리자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로부스타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원두 납품 업체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뭐 퀄리티 좋은 로부스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은 기본적인 아라비카 로부스타의 특성을 먼저 듣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아라비카가 이제 고급 커피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재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. 지대도 높아야 되고 일조량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우선 병충해라든지 이런 온도에도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반면에 이제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도 조금 세고 저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질병 같은 거에서도 아라비카보다 조금 더 잘 견디고 그러니까 단가가 좀 절감이 되는 그런 것도 있죠. 그렇다고 해서 뭐 맛적인 부분에서 이제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.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신맛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? 이 신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시큼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. 약간 과일류의 그런 뭐 베리류가 될 수도 있고 시트러스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기분 좋은 신맛이 느껴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맛이 이제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입맛 차이죠. 뭐. 그렇지. 뭐 로부스타라고 해서 싼 거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입맛이 저렴하다. 또 그런 인식이 좀 아니고 이 단가 같은 부분 때문에 뭐 일반 개인 카페도 그렇고 이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를 조금 적정히 이제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굉장히. 그 사실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이 초콜릿하고 그다음 이 아까 말한 향미, 과일향이라든가 꽃향기 같은 그런 향미가 굉장히 뛰어나요. 근데 로부스타는 그게 굉장히 적어요. 물론 좋은 로부스타는 있습니다. 그런 향미들이. 물론 향미들이 있지만 그 좀 특징적인 차이가 뭐냐면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죠?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향. 잠깐만요. 제가 모니터링 좀 보고. 오렌지 향 있잖아요. 오렌지 향. 누룽지. 우리가 구수하다 그러잖아요.
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로부스타 같은 경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물을 적게 타면 보리차 같은 맛이 나죠. 맞아요. 보리차 같은 맛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커피 구수하네. 알고 보면 거기다 로부스타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걸 이제 잘 모르는 거지 이게 로부스타인지. 그래서 이게 커피는 구수해서 좋아.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드시고 있는 커피 중에 하나가 이 로부스타 커피예요. 그 인스턴트 커피, 그치. 저희 그 알커피라고 하잖아요. 거기에 이제 쓰이는 게 다 로부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지금은 뭐 이제 또 바뀌었잖아. 그러니까 걔들이 그래서 맞아요. 아라비카로 이제 많이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는 거죠. 우리 로부스타 안 쓰고 인스턴트 아라비카 커피지만 쓴다. 아라비카를 쓴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근데 맛보면 별 차이 있나? 가공이 약간 되기도 해서 뭐. 솔직히 뉘앙스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커피라고 그러잖아요. 인스턴트. 네. 인스턴트 이 블랙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나 어쨌든 태워서 하기 때문에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저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 느끼겠어요. 향이 없죠, 맛보다. 그러니까 향도 없지. 아라비카라고 해서 뭐 저가형 브라질 쓰면 뭐 완전히 뭐 향이 어딨어. 완전히 진짜 사실 먹기 싫은 맛도 가끔 나기도 하지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또 부연섬을 가면 리베리카가 있는데 리베리카는 거의 안 먹어요. 그리고 생산량부터가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. 리베리카 못 봤지. 네,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국내 커피 하시는 분들 리베리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우연하게 봤거든요. 코스타리카에서. 진짜 커요. 6개월 됐는데 키가 저보다 크고 나무 자란지. 그러니까 한 10m, 20m 막 이렇게 자라니까 생산할 수도 없는 거야. 그쵸. 그리고 잎이 이만해. 아라비카 요만하고 그렇거든요. 네. 요만하고 로부스타 좀 커요. 그래서 지난번 뭐 운남 커피 보면 그 카테모르종 같은 경우는 잎이 커요 실제적으로. 좀 약간 큰 편인데 지금 리베리카는 진짜 이만해요. 제가 사진 네. 찾아줄게. 같이 첨부 여기다 첨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. 띄워서. 아라비카, 뭐 로부스타, 막 이렇게 이 리베리카 차이. 콩 자체가 모양이 약간 달라요. 이제 센터컷이라고 해서 이제 콩이 이제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살짝 S 모양이고 로부스타는 이제 약간 직선, 약간 그런 차이도 있고 뭐 동글동글하지.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. 동글동글한 느낌. 약간 그런 차이도 있어요. 모양의 차이도. 이 모양을 왜 말씀드리냐면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납품 받다 보면 이게 로부스타인지 아라비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는 이렇게 동그란 게 좀 많다. 또 너무 또 이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아프리카 제레종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 계열이 작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로부스타하고 좀 헷갈리실 텐데요. 근데 약간 길쭉한 모양이 있어요. 길쭉하면서 동그란 거고 로부스타는 그냥 뭔가 모르게 이게 조리통 같은 이게 동글동글한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. 나중에 이 생두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 사진 첨부할 수 있으면 네. 우리가 첨부를 하고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죠. 이 아라비카에서도 또 이제 품종이 나뉘거든요. 저희는 다 통틀어서 그냥 아라비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타피카와 버번. 이것도 뭐 커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티피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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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피오카를 좋아해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. 티피카와 이제 버번이 있는데 이 품종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분 좋은 신맛 이런 게 향미가 조금 이제 우수한 편이고요. 네, 드립 위주로 하는 개인 카페 가면은 예전에 한참 뭐 하와이안 초코나나 블루마운틴 이런 거 한참 뭐 많이 유명했잖아요. 그렇지. 그게 다른 원두에 비해서 좀 단가가 세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맛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적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실질적으로 맛도 좋다. 실질적으로 왜냐면 제가 자메이카는 하와이도 그렇고 자메이카도 그렇고 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. 특히 이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는 제가 농장주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제 먹으면서 커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농장도 많이 봤었어요. 프로세싱 하는 것도. 화려한 건 없어요. 티피카는. 아주 화려하고 이게 블루마운틴이나 하와이안 코다 같은 경우는 이 화려한 맛은 없는데 되게 부드러운 이제 실크 같은 이제 먹는 김이 진짜 좋고 정말 마일드하면서 매끈매끈하면서 정말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둘 다 클래식하다 표현했거든요. 이 스페셜티 커피처럼 뭐 화려하고 막
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클래식하게. 그래서 지금 스페셜티를 찾아갔던 사람들도 우리 걸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커피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달콤, 쌉쌀, 네. 달달 그런 느낌이 나서 이 티피카종을 되게 블루마운틴이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 중에 하나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 티피카종이 되게 좋아요. 근데 뭐 황장 대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충해 이런 거하고 수확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좀 접하기 어렵죠. 이 티피카나 버번종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. 티피카랑 버번 외에도 뭐 카투아이, 마라고즈페. 이제 마라고즈페는 뭐 코끼리콩이라고 하거든요. 좀 콩이 커요. 엄청 커요. 좀 딱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엄지손가락만. 코끼리콩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거 손톱. 외에도 이쯤에서 퀴즈 한번 내야 되겠죠. 음. 그 이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이제 카티모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저희 대표님께서 중국 은남 갔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접목을 한 거예요.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낼게 이 두 가지가 어떤 거를 접목을 시킨 건지. 아, 퀴즈. 말미에. 야, 저 영상 방송을 보신 합니다. 분들이라면 딱 아실 거예요. 그 이름 자체가 응. 힌트거든요. 응.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희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크레이저 커피랑 이제 크레이저 커피 팩토리라고 있는데 그 왜 이런 영상도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저희 팩토리 이제 계정에 가면은 카드 뉴스라고 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커피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간혹 가다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앉아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연령층이 좀 40대 분들, 50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이제 막 이제 커피를 접하시는 뭐 저희 부모님 또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40대가 아버지 나이라고 하면 제가 좀 기분이 좀 씁쓸하네요.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계속 커피 얘기를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커피를 써야 되고 또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. 물론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커피를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시죠. 끝내죠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